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학교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백수가 129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는 데 걸리는 시간은 11.5개월로 역대 가장 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지원과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TV 생활엔 정책 꿀팁 요정이죠. 정들레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먹고 사나 늘 걱정이 많은 평생 취준생 정들레입니다. 오늘도 청년 취업에 관한 꿀팁들 여러분들 잠시 후에 같이 공유할게요. 네, 오늘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 정책을 정확하고 쉽게 소개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엄길청 교수입니다. 정말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이 청년 취업 또 청년 고용 문제. 정부의 그 다양한 대응과 또 우리 미래지향적인 관심사까지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부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생활에 유용한 정책 정보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청년 네. 백수가 129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가요? 우선 이 놀랍죠? 네. 너무 높은 숫자예요. 네, 이게 지난 7월에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더 놀라운 것은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는 청년이 23만 8천 명이나 되고 또 첫 직장을 얻기까지 3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도 9.7%가 됩니다. 지난 7월 현재 청년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50%로서 전년 동기보다 0.2%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지난 3월에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연령별로 15세부터 29세 고용률이 45.9%인데 30세와 39세가 79.4%, 정말 더 높네요. 40에서 49세가 78.5%, 네. 50에서 59세가 77.3%니까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는 이 세대 형평을 봐도 너무 지나치다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을 열심히 해서도 그 취업 기간이 1년이 안 되고 또 퇴사를 금방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도 왜 금방 그만두는 거예요? 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첫 직장을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긴 만큼 그만큼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는 거죠. 눈높이는 높아졌고 내가 이만큼 많은 시간을 걸려서 투입을 했는데 기대되는 임금 수준이라든지 근로 여건이 거기에 맞춰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계속 커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개선되겠지라고 생각도 안 든다는 거죠. 비전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빨리 그만두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승진은 적체돼 있고요. 공무원 연금도 고갈된다고 하고요. 비전이 없는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말 꽤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청년들이 아니죠. 여러 가지 힘든 조건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신념으로 자신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똑똑! 날도 더운데 지금 뭐 하냐고요? 글쎄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휴, 고민이야, 고민. 아니, 구직자들은 한결같이 일할 곳이 없다 하고 구인회사는 한결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 하고 이 말은 즉슨 구인회사는 존재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고 구직자는 존재하지만 일할 회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간 이곳.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 취업 교육기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사관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쪽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실제 현장 맞춤형 커리큘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400여 개의 기업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 스택, 툴 등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이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전환으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짰다는 건데요. 현재 서울 시내 자치구 16군데에서 캠퍼스를 운영 중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한번 저도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수업 하시는 거예요? 지금 리눅스 어드민 수업 받고 있어요. 리눅스는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 체계로 IT 관련 직업군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답니다. 지금 진행 중이셨던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저희는 지금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데이터 옵스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눅스 기반 기술,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기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기술들을 통해서 실무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여러분, 저만 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이 수업에 특징이나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국제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제 강의가 가능한 강사진들이 공인 강사진들이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업에 있는 실무 멘토단들이 프로젝트를 참여하시는데 단순하게 특강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프로젝트의 팀원으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프로젝트의 산출물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든지 이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최고의 강사진과 실무 멘토단까지 도움을 준다니 정말 든든하겠죠. 아니 수업하는 걸 잠깐 지켜봤는데 이거 우리나라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저는 너무 어렵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다 이렇게 오게 된 건 언제부터 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클라우드 엔지니어를 하고 싶은데 이제 관련 역량을 좀 쌓고 싶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제 용산 청년 취업사관학교에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데이터옵스 교육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되게 적합하다고 느껴서 이 과정에 지원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와. 수업을 들었을 때 본인한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을까요? 거의 다 이제 모든 과정들이 되게 실무 교육 중심이어서 되게 저한테 모두 다 유익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리눅스 국제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해 주시는 게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도 해주시고 덤프 자료도 주시고 또 응시비까지 지원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은 전액 지원 금액이 무료이고요. 무료예요? 네. 무료이고 이제 이런 시설들이 기본 제공이 돼요. 10시까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집에 갈 수 있고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2,000명을 훌쩍 넘었고요. 누적 평균 취업률이 75%에 달한답니다. 그야말로 청년 취업 맛집인 이곳.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답니다. 여기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 그런지 엄청 쾌적하고 좋은데요? 나도 이런 곳에 있었으면 학습 능력이 막 엄청 올릴 텐데. 아니 근데 보니까 저기 엄청 열심히 무언가 하는 청년이 있는데 제가 뭘 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해볼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뭘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청년 취업 사관학교에서 하던 프로젝트를 아직 마무리를 못해서 지금 완성하려고 추가 작업 중이에요. 아이템도 장착할 수 있고. 졸업 후 전공과는 다른 길을 찾던 중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알게 됐다는 박상훈 씨. 이곳에서 게임 개발 과정 교육을 마치고 정보 처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랍니다. 청년 취업 사관학교가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렇죠. 그 게임 개발에 대한 꿈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비전공자도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강사님께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취업사관학교에 상주에 계시는 자포디님이 계세요. 자포디님께서 취업 관련해서 뭔가 궁금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항상 그걸 상담을 통해서 들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구직자는 내게 딱 맞는 일을 찾고 기업은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인재를 찾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하기까지 평균적으로 17개월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하고도 5개월이나 이 구직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린 꿀팁이 여러분들의 취업의 기간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화이팅! 청년들 힘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 신기술을 책임질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익히고 또 배우는 모습만 봐도 좀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들레 씨가 캠퍼스에 직접 다녀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열기를 좀 직접 느끼고 오셨나요? 일단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우리 젊은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을 딱 보자마자 그 같이 뭔가 그 끓는 피가 같이 공유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화면만 봐도.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제가 다녀왔던 용산 캠퍼스가 교육생들을 위한 이런 라운지라든지 뭐 이렇게 또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개발자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신 장비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라떼는 왜 이런 게 없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좀 이렇게 안락하고 이렇게 환경이 좀 잘 갖춰진 모습을 보고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공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우리 아나운서님도 받으실 수 있고, 네. 저도 받으실 수 아, 있고, 그렇군요. 우리 박사님도 받으실 수 있고, 모두 다 받을 수 있지만 네. 이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아. 왜냐면 취업률이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야지만 꼭 가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취업 교육을 돕는 잡코디도 있고, 그리고 기업과 우리 학생들을 매칭할 수 있는 이런 매칭 데이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교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업률이 높은 거군요. 네, 맞아요. 네. 저도 뭐 가능만 하다면 네. 제 취업 노려보고 싶습니다. 같이 좀 가요. 같이 갈까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교수님,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 이외에도 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더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청년들은 다른 세대와 달라서 이동성이 심하잖아요. 자유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든가 비대면 상황에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온라인 수업 기회가 많습니다. 네. K-MOOC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요즘 이제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공학이라든가 의학 또 융복합 과학 기술 해서 한 7개 분야가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58개 강좌가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이 시간 현재. 당연히 이거 무료입니다. 공짜.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퍼스널 컴퓨터나 모바일로도 그 신청이 가능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실 손만 벌리면 손끝에 정보가 있다는 것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데 네. 뭐 우리도 좀 더 이걸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농땡이 피면 안 되네요. 열심히 해야지 잘 이 수업도 교육도 잘 받고 또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물론 온라인 교육이 좋긴 하죠. 뭐 이렇게 손만 딱 뻗으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좋긴 하지만 이게 혼자 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취업 준비하고 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실 좀 청년들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생각이 많아지고 고립될 수 있는데 이런 고립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나요? 맞아요. 물론 있죠. 예, 각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이제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에 213곳이 이제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기초지자체별로 거의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 상담을 해주신다라든지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나 혼자 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같이 우리 지역 또래 청년들끼리 같이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너도 힘드니 나도 힘들다. 정서적인 공감도 되고 안정감도 갖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창의적인 발상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부분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별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서 우리 지역의 센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교육을 언제 어디서든 좀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물론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할 때는 네. 주변에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널리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청년 취업을 위해서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정부가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취업 이룸,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런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가 차원의 취업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나이별로 내가 누군지를 조사하는 것부터 먼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15세 이하의 그 어린 나이에부터 직무 개발을 찾아보는 것도 있고요. 15세에서 17세, 또 18세, 34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직무 개발, 직능 분석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취업의 지원, 또 생계 안정, 또 취업 지원 프로그램, 또 일 경험 프로그램 이런 걸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제 생각에 나중에 이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 경험으로까지 확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전 국민 대상이라고 한다면 올해부터 달라진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이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도입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확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청년층들은 아무래도 경험이 중요하거든요. 일자리 경험이.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취업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미래 내일 일경험 사업이라고 해서 일종의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턴처럼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000명 정도가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는 48,000명까지 이런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도 했고요. 일자리가 다 서울에만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지역별로도 새롭게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을 건너다니시면서 인턴십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권역센터가 있으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일자리 경험을 하실 때 체류비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 능력 개발과 관련해서는 아까 K무크도 말씀 주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바이오에스라든지 최근에 반도체라든지 핫한 산업들에 대한 디지털 기술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 지원들을 통해서 취업 능력을 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마지막 관문이라는 면접도 중요할 텐데요. 매번 면접 때마다 옷을 사기도 부담스럽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도 걱정이라는 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취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취업 준비생들이 채용 전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이라고 합니다. 정보랑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가장 직접 공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조의현입니다. 저는 IT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무원 취업 준비 중인 이혜민입니다. 두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면접 때 뭘 입고 가야 하나 걱정이에요. 그래서 찾아간 곳, 함께 들어가 볼까요? 면접 의상 준비하고 왔어요. 면접 의상 준비하러 오셨어요? 좀 정보 좀 알아야 되는데 허리 사이즈는 어떻게 되실까요? 28 정도요? 제가 면접을 준비하러 왔는데 의상이 없어서 여기서 가면은 이제 의상을 지원해 준다 해서 찾아서 왔습니다. 잘 찾아오셨네요. 이곳이 바로 청년 구직자들에게 면접 의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서울시 취업 날개 대여점입니다. 지난해 5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라고 하는데요. 와, 같은 분 맞나요? 의원 씨처럼 면접 준비가 처음일 땐 맵신하는 사이즈나 어울리는 옷을 고르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직종에 따라 좋은 인상을 주는 컬러와 스타일까지 추천받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IT 계열의 그 면접자분들은 주로 이제 다크네이비 색상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블루 계열이 신뢰감을 주는 컬러라고 해서 그쪽을 많이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의연 씨, 이렇게 입어보니 자신감이 생기나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옷 입고 면접 보면은 무조건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둘기
이혜민 씨는 이 지점이 승무원 면접 의상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다는 후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블랙이나 이런 버건디 계열, 레드 계열 좀 많이 선호를 하시거든요. 저는 항공사 취업 준비 중입니다. 혼자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스타일링을 받고 오는 지원자들을 보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면접 때마다 돈을 사용하기에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이렇게 무료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혜민 씨를 위한 스타일링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깔끔하고 단아해 보이네요. 이번엔 조금 더 밝은 블라우스 코디를 해봤습니다. 승무원분들의 경우에는 블라우스에 치마, 유색 치마를 주로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소매 원피스에 자켓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게 더 조금 밝고 밝은 느낌이고 잘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타이는 혹시 어떤 원하시는 디자인이나 색상 있으세요? IT 계열에 맞는 깔끔한 디자인을 원해요. 아, 그러세요? 네. 보통 IT 쪽을 추천드릴 때는 이렇게 줄무늬가 없는 깔끔한 블루 타이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 준비에 드는 비용을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48만 원의 비용을 들여 면접 복장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색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장에 어울리는 넥타이, 벨트, 그리고 구두까지 2박 3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없고 든든하겠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자, 평범한 대학생이던 의연 씨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게 직접 골랐으면은 이렇게 깔끔한 코디가 나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일단 깔끔한 날개를 달았으니 면접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의상을 고른 혜민 씨는 오늘이 면접 날이라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늘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의상을 대여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청년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접에 대비하는 메이크업과 헤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취업하실 때 분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약간 선한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도 조금 깔끔하게 넘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색감 같은 경우도 약간 너무 과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고 약간 화사하게 생기 두는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어울리는 차림과 단정한 태도도 본인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오늘 혜민 씨에게 취업 날개는 어땠을까요?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셔서 이제 자신감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노력한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면접 잘 보고 오겠습니다. 화이팅! 청년 구직자 여러분, 걱정 말고 도전하세요. 노력하는 당신에게 멋진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면접 때마다 옷을 매번 구매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정장 대여 절차를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거 보고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장을 다 대여해 주나 정부가. 이름도 잘 졌어요. 취업 날개 서비스. 이 날개잖아요, 옷이. 네. 네, 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이미 그 편리한 장소마다에 믿을 수 있는 대여 업체를 선정을 해놓고 있어서 사전 예약을 하고 또 사정이 생기면 연장도 할 수 있도록 면접을 몇 군데 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다시 와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편리하게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런 지원들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취업이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 직장이 맞는지 이 직장이 맞는지 이게 자꾸 헷갈려서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한테 맞는지 매번 물어보는데요. 후배들이 항상 그래요. 어떻게 박사님은 그렇게 맞는 일을 잘 구하셨냐고. 근데 저도 아직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제일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서비스라고 해서요. 전문 취업 상담사가 그 대상을 대해서 취업 역량을 진단하고 이분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만큼의 취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라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생계 지원 서비스는 이런 것들 신청해 보시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 취업 상담사 분께서 하나하나 맞춰주시면서 선생님은 현재 여기 있으시니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실 거고 이런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적인 서비스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개개인한테 맞게 맞춤형 솔루션을 주고 네, 이끌어주니까 네. 훨씬 좀 편하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렇죠. 동네 형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취업 네. 전문 상담사 분께서 해주시는 거기 전문가시니까. 때문에요. 맞습니다. 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인재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요? 일자리 체험 청년 지원금이라고 해서요. 3개월 정도 일을 하시면 100만 원. 6개월 차이는 1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합쳐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면은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전을 해주는 거죠. 괜찮네요. 네, 이거는 이제 청년 불직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지원 제도고요. 반대로 이제 기업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에 약식은 안 됩니다. 고용 형태에 그렇죠. 정규직으로 따라서. 안정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기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름들이 사실 좋은 말이긴 한데 비슷해서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에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네. 기업주분께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시면 1,2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이라든지 지원 범위라든지 조건들도 너무 까다롭지 않게 더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청년만 이렇게 좀 서포트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든든한데 기업도 또한 그렇죠. 또 다른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든든하네요. 네. AI 시대에 맞게 관심사와 직무 역량을 제대로 분석해주는 AI 추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무엇인가요? 굉장히 신박한데요. 아주 정부가 참 젠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고용노동부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맞춤형 직업 상담 서비스, 흔히 그 잡케어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돼서 1년이 넘었습니다. AI가 이제 분석을 해주고 심지어 제안도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어떤 직무에 여긴 지금 취업률이 이렇다. 들어가면 급여는 아마 이럴 것이다 하는 것도 이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특히 대학 재학생 위주로 이용을 좀 확대하는 그런 그 지원책으로 아주 활발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AI가 이제는 또 직업 추천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까지 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도 있지만은 뭔가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해 주시는 말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전문적인 상담사 분께서 직접적으로 그 온라인상으로 대신에 서비스 제공해 주시는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온통 청년이라고 해서요.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라인상의 이제 청년센터를 온라인 버전으로 바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센터에서 제공했던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들, 상담사분이 직접 하시는 심층 상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카카오톡 상담이라든지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람이 달아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AI도 더 정확하게 달아줄 수도 있지만은 사람이 달아주는 상담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게 또 취업은 관심은 있지만 막상 또 이게 소심해가지고 집에서만 있고 밖을 안 나가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취업 자체를 좀 미루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는 경향이 있는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취업을 미루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청년도 있잖아요. 이런 청년들을 위한 뭐 지원이나 서비스는 없을까요? 네, 사실 좀 힘겹고 또 어찌 보면 좀 그늘
가늘진 곳에서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청년 또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또는 아까 말씀하신 그 가족 돌봄의 문제라든가 또는 사회 부정적인 아직 훈련이 덜 됐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취업을 도전하거나 준비하는 게 매우 어려운 취약 청년이나 또 취약 학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그 올해부터 지원과 적응을 돕기 위해서 전체의 청년 지원 예산이 우리가 1조 원쯤 되는데 그 안에 이 항목을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이 사회로 좀 복귀하거나 또 좀 정상적인 청년 취업의 대열에 들어오거나 또 원만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아마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를 갖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또 사회적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잖아요. 하루빨리 조금 더 도전을 청년들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요. 생각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KTV 생활엔 정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한방정리 함께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년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내용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일자리 정보도 찾아보고 외부 프로그램도 지원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취준생을 위한 정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취준생을 위한 정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저도 정책을 늘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취업 지원이라든지 청년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정부도 있겠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보실 수 있는 제가 종합 지원 포탈을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24라고 그 종합 지원 포탈이 있습니다. 고용24. 거기서 이제 나에게 맞는 정책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지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할지조차도 모르겠다, 아니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라고 하신다면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서비스, 이건 다 총괄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외에도 아까 뭐 지역별로 있는 청년센터라든지 온라인상에 있는 온통 청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쓰셔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프로그램들도 이제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취업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취업 상담이나 제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 소개해주는 그런 종합센터 같은 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마침 이제 부산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고용부가 지난 5월부터 부산에서 시작을 했어요.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의 64곳에 청년 카페를 개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합 취업 그 지원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그 지역 내 청년들이 취업을 하거나 또 직장 생활에 그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는 특히나 그 일 경험이 있는 또래에 그 2030 자문단도 있습니다.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가보시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디지털 혁명과 노동시장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의 더 큰 도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 서비스로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 해봅니다. 전문가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왜 그만큼의 직장이 따라오지 않지? 이런 눈높이 격차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런 격차와 현실적인 기대와 현실 간의 이제 격차에 대한 문제들은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개별 구직자라든지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리 회사에서 어떤 근로
근로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다른 회사들을 살펴본다라든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 현재 상황을 잘 진단하고 비교 분석해서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나의 취업 능력을 기르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떤 데를 가고 어떤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비숙련 청년을 고용하게 되면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또 벨기에는 50인 이상 기업이라면은 3% 이상은 반드시 청년을 채용하도록 해라 하는 그 의무사항도 두고 있고요. 또 장기 근속하는 청년은 사회보장 부담액을 10%를 줄여주겠다 하는 정도로 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 본격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뛰어들고 있는데 좀 더 기업이나 당사자에게 비용 혜택이나 또 실제적인 이익이 제공되는 쪽으로 실용성이 확충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정들레 리포터는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보면서 라떼는 왜 이런 지원이 없었나. 정말 라떼도 이런 지원들이 있었으면 더욱더 물론 지금의 여기에 제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이요, 하늘을 딱 보세요. 취업하기 딱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약 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이 상실된 거라고 하는데요. 어렵다는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기업도 청년도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